안녕하십니까, 한울경매 자산관리입니다. 1편의 영상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이번 시간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1편 방송 후 방송과 블로그를 통해 상담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되도록 방송의 댓글이나 블로그의 댓글을 통해 질문을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며 볼 수 있으니 가급적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고했던 대로 임대차 3법의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모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도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임차인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월 단위 임대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재계약을 했는데 이미 5% 이상 보증금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때, 이때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행된 주임법을 적용하여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의 계약을 거절하고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임대차 3법 시행 전 이미 4년을 넘게 거주했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4년을 거주했으니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새롭게 시행되었으니 이 사람들도 적용이 된다 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계약의 연수와 상관없이, 즉 과장에서 기존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1회 2년의 계약 갱신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계약 기간이 반드시 1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계약은 해지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증액해주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임대인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은 상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기에 임대인 마음대로는 보증금을 올릴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절 시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임차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대인 임의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임차인의 손해배상액 청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허위갱신 거절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1편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약 체결 시 미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산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으나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정하게 되면 다른 법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실제로 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약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첫 번째 기준이 되고, 만약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않았다면 1편에서 잠시 알려드린 내용대로 갱신거절 당시 임대료 3개월분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마지막으로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이사비용이나 다른 집을 구할 때 소요된 중개수수료 등은 확실한 손해가 맞기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기타 손해 등은 추후 판례나 유권 해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 단위 임대료는 과연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월 단위 임대료 산정 방법을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다 라고 가정하고 1억 원 곱하기 법에서 정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인 4%를 곱하면 월 단위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산정률 4%는 기준금리 플러스 3.5%를 더하여 나온 수치이며 이것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사례에 적용하면 기존의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기존 임차보증금과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차액은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의 현행법상 전환율인 4%를 곱하면 200만 원. 이것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합계 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마 쉽게 접하지 못하셨을걸요? 앞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사건들이 얼마나 발생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사실 방송에서 알려드린 대표적인 사례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있으나 모두 방송에서 알려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 질문과 답변들은 한울경매자산관리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놈들은 항상 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간다고 법꾸라지라는 별명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번 법의 허점을 이미 진작에 발견하였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준비해뒀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기서 공개하면 이미 자극적인 내용으로 많은 구독자를 등여왔고 자신이 마치 부동산 전문가인 양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비밀로 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 2편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정보를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며 모두들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